굿모닝. 오늘 새벽 2시부터 내일 모레 서울에서 메타버스 스쿨 혁명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사진 자료가 좀 필요해서 제 핸드폰에 사진첩을 열었더니 이게 뭐 인물, 감정 이런 식으로 섹션이 분류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돼 있지 했더니 뭐 슬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과 전혀 다른 분류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 사물인데 이를테면은 이 커피를 드립하는 그러한 포트, 주전자를 컵으로 또요 분류를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것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텍스트화 할 경우에는 정말 일반화되어지고 명명백백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인형은 저희 친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한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볼 때 늘 사랑과 기쁨을 느끼죠. 행복과.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눈만 있고 코하고 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나 얘가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러블리하고,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얘를 유령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형 인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가 받아들인 감각이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될 상식인 거죠. 이런 상식을 배워나가는 게 아이들의 알매 과정이고 공부와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사회에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아이들이 삶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게 결국 교육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AI를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다면 상식이 이를테면 인구가 80억이면 80억 개의 상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 바벨탑의 대혼란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 스쿨 혁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뭐? 우리가 하나의 일관적인 상식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라는 상식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식으로 바뀐 상태이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도 바뀌어야죠. 예전에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문제아라고 규정 지었고 인성교육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학교에 가는 게 오히려 문제되지 않아요? 코로나 시국인데 어떻게 학교를 갈 수가 있냐? 지침이 다른데. 그래서 예전에 고3 아이들 그 자습시킨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식이 바뀌었다면은 어때요? 교육 내용이 먼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육 방법의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브르타든 거꾸로 수업이든 프로젝트 학습이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 내용의 명확성이 있어야지 방법론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이것은 볼펜이다라는 걸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늘 볼펜이라고 인식되어져야지 AI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인간 세계의 하나의 중요한 삶의 방편으로 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는 컵, 어떤 것은 주전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아이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 엄마는 이것을 인형이라고 하고 아빠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게 될 혼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을 겪게 되죠? 분열을 겪게 되죠. 분열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메타버스 스쿨 혁명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정말인가 그리고 확정된 사실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비평적으로, 비판과 비평은 달라요. 여러분, 비판은 너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평은 그것이 진짜 진실인가 아닌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비평인 거죠. 이 비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계의 발전 상황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AI와 빅데이터의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무비평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초래하게 될, 특히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대혼란과 분열적 사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AI에 열광하는 이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다 환정가치죠. 돈이 된다. 메타버스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몰입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안에서 돈이 된다. 메타버스 주식이 오른다. 환정가치 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더 집중해야 되죠? 그 디지털 메타버스에 우리 자신이 메타버스예요. 우리 두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상력과 몽상은 기존의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광대한 세계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승들이 수행을 하죠. 그게 바로 그러한 과정인 거죠. 여기에 다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분열적인 세계, 이 분열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도 가능하지 않죠. 손에 1조가 있어도 내가 분열된 존재라면, 내 아이가 더군다나 분열을 겪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왜 돈을 버는지, 애들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삶은 모든 것이 다 환정가치만으로는 절대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더 광대하고 그리고 더 심오한 부분이라는 것, 오늘 아침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